하겠습니다. 598쪽. 자, 신탁통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스크바 3국 예상회의. 예상의 밑줄 구라고 그랬죠? 예상. 외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외무부 장관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개최, 미영소, 세무, 세 개 나라 외무장관의 밑줄 긋게요. 합의 내용. 요건 사료로 자주 나와요. 그 합의 내용 밑에 적었죠? 사료 제시형이라고 써요. 사료로 자주 제시되기 때문에 읽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 원칙 아래 조선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둘째,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로 할 목적으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밑줄.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죠.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 별표 한 3개 합시다. 뒷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 왜? 니네 나라잖아. 니네 나라 남쪽과 북쪽이 좌우 이념이 대립돼 있잖아. 만나서 의견 조율해봐. 이 내용이 쉽게요. 미소 공동회를 만들어보라는 얘기는. 셋째, 최고 5년 기한에, 5년의 동그라미, 숫자 말장난이 넘어가면 안 돼요. 5년 기한으로. 근데 5년을 했던 거 우리가 몇 년 만에 끝냈어요? 신탁통치를 갖다가. 45년에 해방돼서 48년에 정부가 수립돼서 몇 년이야? 3년이지. 2년을 단축한 거야. 원래 5년 했던 게 우리가 3년 만에 끝낸 거야. 5년을 기한으로 4개국이, 미영소, 중국이 신탁통치, 즉 공동관리체제로 넘어갔다. 마지막, 2주일 이내에 미소 사령부의 대표회를 개최한다. 그냥 그 정도고요.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은 끊임없이 보셔야 되고요. 국내 반응, 우익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등이 신탁통치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 밑줄.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에 다른 사람이 왔어요. 또 우리 가정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정이 잘 이룬 아버지를 몰아내고 새로운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 통치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둘째, 자익도 신탁통치를 반대해요. 처음에는요. 반대의 밑줄 긋으면 돼요. 둘 다 반대예요. 처음에는 둘 다 반대. 세 번째, 모스크바 3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총체적 지지로 입장이 변경돼요. 누가요? 자익들이에요. 자익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찬성으로 돌아섰다 정도. 신탁통치 반대에다가 하살표 하시고 추후 찬성으로 바뀌었다 정도. 자, 밑에 그림도 한번 보시죠. 신탁통치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우리 사회 이데올로기를, 우리 사회를 두 갈래로 나눠버리는 심각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탁통치와 통일 문제를 보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 김구, 이승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일단 우리 무조건 반대. 사회주의 계열 마찬가지 처음에 반탁. 46년 1월부터 신탁통치의 본질은 임시정부 수립에 있다고 판단하여 신탁통치를 찬성으로 돌아섰다. 찬성의 밑줄. 중도세력. 신탁통치 문제를 일단 보류하자. 보류의 밑줄. 세 가지 의사를 갖다 가끔 선택지 지문에 나오니까 키가 되는 단어. 반대, 찬성, 보류 이렇게 됐죠? 우익계열 반대, 자익계열 반대했다 찬성 돌아서고 그 다음에 중도는 보류 정도로.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보겠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 별표 가겠습니다. 46년 3월입니다. 자, 46년 12월에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됐고요. 46년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자, 소련의 주장과 미국의 주장이 달라요. 소련은요, 신탁통치 결정을 지지하는 정치단체만을 참여시키자. 지지의 밑줄, 참여의 밑줄. 신탁통치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만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 주장합니다. 미국은 모든 정치단체, 찬성하는 단체, 반대하는 단체 모두입니다. 모두 밑줄 보고 찬 플러스 반. 찬성하는 사람,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 모두 다 참여시키자. 들어보자. 미국은 지극히 민주주의 국가죠. 왜 찬성하십니까? 왜 반대하십니까?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미국의 주장이에요. 결과적으로 두 주장이 강렬하게 대립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신탁통치 1차 모임은 결렬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렬되고 말았다. 됐죠? 여기에 장소를 물어봐요. 오른쪽 여백에다 저 사이드에다가 장소를 어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까? 미소 공동회를 개최하는데 장소 땡땡 적으시죠?
장소를 어디로? 미소 공동의 장소를 어디서 모여야 할 거 아니야, 사람이. 입장해야 할 거 아니야,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오지선다.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오지선다로. 미치겠지? 미치겠지? 두 개를 줄여줄까? 창덕궁, 덕수궁. 창덕궁 반, 덕수궁 반. 뭐 치킨 반, 후라이 반 이러면 안 돼. 뭐 후라이드 반, 뭐 양념 반 하면 안 되는데. 꼭 잡으세요. 덕수궁입니다. 네. 덕수궁에서 우리 덕수궁 할 때 한번 얘기했거든요. 이거 미소 공동의 개최 장소를 한번 또 나올 거예요. 근해사 공부할 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새 한 달 됐다고 다 까먹었어요. 네. 여러분 내나 제 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네. 젊은이나 나이 먹은 사람은 내가 별 차이가 없다고 기억력이. 자, 그 다음에요. 결렬 이후의 상황 보겠습니다. 미소 공동이라 결렬되자 휴회가 들어갔다. 모임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통해 이건 시험에 너무 잘 나와. 이승만의 정읍 발언. 별편 5개 해야 돼.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통해서 단독 정부. 김구 선생이 얘기하는 하나의 정부는 이제 길 건너가는 것 같아요. 김구는 반탁운동을, 김규식과 이원영은 자합작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자, 정읍 발언의 별표 한 5개 찾아야 돼, 밑에.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1차 열렸어요. 성공해서 결렬됐어요. 결렬됐습니다. 결렬 이유는 뭐죠?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 서로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죠. 소련에도 뭐죠? 무조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 입장시키자. 미국은요. 찬성하는 사람 플러스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자는 얘기죠. 모임에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견이 발생돼서 결과적으로는 결렬되고 말았다. 이 와중에 이제 요거 결렬되자마자 바로 이승만이 정읍에 들어간다고, 전라북도 정읍에 들어간다고요. 전라북도 정읍에 내려가서 정읍에서 군중 연설을 한다고, 마이크를 잡고 연설한다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신탁통치에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승만이 마이크 잡고 연설한다고. 이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기억하시고, 미소 공동위원회 이후, 실패한 이후에 정읍 발언이 등장했다는 거. 서로 관계를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읍 발언 하나만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쭉 내려가 볼게요. 공산주의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네, 첫 번째, 대표적인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만든 조직들이 있습니다. 남한의 자익정당과 사회단체, 여운형 같은 사람, 박은영, 백남훈, 김원봉 같은 사람들이 만든 게 통일전선조직을 해요. 통일전선조직 밑줄로 봐. 둘째 줄이에요. 통일전선조직을 결성한다. 그 다음에 조선 정판사 사건에 정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네. 정판사는 인쇄소예요. 인쇄소. 가로로 지금 종로에 있는 소공동에 적어놨거든요. 종로에 있는 소공동의 인쇄소인데요. 여기서 빨갱이들이 2조 지폐를 발행을 하다가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인쇄소에, 옛날 인쇄소는 차크삭 여기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공장문이 다 닫아야 할 시간에 순찰하는 경찰이 들은 거야. 차크삭 뭐지 하고 창문 내다봤더니 뭔가 인쇄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아무래도 직감적으로 이거 뭐가 있겠다 싶어서 늦은 밤중에 인쇄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야간 작업 수두룩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들어가서 봤더니 2조를 지폐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이게 정판사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때부터 이제 미국 애들이요, 신탁 통치했던 미국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2조 지폐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2조 지폐가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인천에서 서울에서 하나만 나와봐요. 8시 뉴스 톱뉴스가 나와요. 서울시 무슨 종로구 소공도 2조 지폐가 뭐 편의점에 하나 발견됐는데 2장이 나왔다. 1년 번호가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뤄야 돼요. 왜요? 이게 묵인되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컬러 프린터 사가지고 다 복사하지. 미국은 우리가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정판사예요. 잡아요. 그럼 정판사 사건을 계기로 미 군정은요, 강력하게 처벌하게 된다고요. 봐볼게요.
정판사 2조 집회사건 보겠습니다. 조선공산당이 주도하였고 내용 남한의 경제 혼란과 진해 당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1300만 원에 해당되는 한 장도 아니야. 13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 당시에. 2조 집회를 만든 사건이다. 결과 미 군정이 공산된 강경책 밑줄 미 군정 밑줄 것이고 강경책 밑줄 거야. 영향 조선공산당은 전술에서 수세로 멀리자 미 군정을 합법정부로 인정하던 협조 노선을 버리고 투쟁 노선으로 선에 투쟁 노선에 밑줄 거야. 투쟁 노선으로 전환되었다. 투쟁 노선으로 전환되었다. 어떤 투쟁 노선인지 봐야 되겠다. 기록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지하로 스며들어요. 예. 지하 조적으로 이렇게 스며든다. 예전에는 태어나서 할보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조선공산당이라고 스며들게 되고. 두 번째, 지방으로 이동하게 돼요. 지방으로 뭐 대구라든가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이렇게 지방까지 이렇게 다 이동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 노동자들이 꽤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노동자들이.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당시에 큰 노동자들이 뭐냐면 철도 노동자들이에요. 지금도 철도 노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교통이 파업이 일으키면 마비될 정도죠. 철도 노동자들의 이제 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약간 지하 조직으로 스며들어서 꼭 음성적인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게 공산당 애들 형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합작운동. 좌우합작운동. 자, 배경. 신탁통치 문제로 좌우가 대립이 격화되었다. 격화됐죠. 생각이 다르니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소공동의회가 실패했죠. 요것 때문에 찬성하자 반성하자 들어오자 말자 싸웠죠.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하자고 민족주의 계열의 지도자인 이승만이 북한과 하나의 정권이 아니라 남한만 해도 일단 하고 보자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신탁통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좌우합작운동이 드디어 나타났다고요. 생각 있는 좌쪽 우측이 나타났다.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7월 달에요. 46년 7월에. 여운형, 김규식입니다. 밑줄. 여운형과 김규식이 합작 구성위원회 핵심 인사들입니다. 여운형, 김규식. 이 김규식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지? 김구가 같이 움직였던 사람이지. 그죠? 김구가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한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한다는 얘기야? 당연히 지지하지. 일단 좌우 구분 없이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게 누구야? 김구잖아. 그 밑에 사람이 김규식이잖아. 김규식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김구가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봐야 되겠지. 자, 그리고 7월 달에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합니다. 별표 한 3개 할까요? 좌우합작 7원칙. 첫 번째, 기억번. 삼상회의,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에 의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 둘째, 미소 공동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설명을 발표할 것. 속개에 밑줄고. 그 미소 공동회의를 별표 하나 합니다. 니은 지문에. 지금 현재 수도되어 있잖아. 1차 수도되어 있잖아. 그죠? 찬반이 수도되어. 이걸 계속 속개해달라는 얘기야. 세 번째 지문. 토지개혁. 오늘 오후 되면 이제 토지개혁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발생할 텐데요. 토지개혁은 총 우리나라에 요 시기에 총 3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좌우합작위원회에서 하나 나와요. 좌우합작위원회 토지개혁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북한의 토지개혁이 하나 나와요. 46년에. 그 다음에 우리 남한은 농지개혁이라고 불러요. 농지개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총 3번이 나와요. 여기 주로 출제되는 건 뭐죠? 비교예요. 비교요. 1번, 2번, 3번이 비교되는 거예요. 섞어놓는 거죠. 비교해서 옳은지 틀린지 끊임없이 물어보겠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겠죠. 좌우합작위원회. 유상 몰수입니다. 유상. 땅 주인을 지주로 한다고, 그지? 그럼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지주로부터 땅을 매매한다는 거지. 돈 주고 산다는 얘기지. 합법적이잖아요. 합법적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상으로 분배하겠대요. 국민들에게 매매한 이 땅을 무상으로 다시 분배하겠대요.
실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니, 국가가 무슨 봉이에요? 국가가 돈이 많아요? 국가 지금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급자기원의 이 유상몰수 유상분배 뭐죠? 굉장히 이상적이죠. 이상주의적이죠. 그 다음에요. 현실적이지 않죠.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이다. 일단 자급자기원회가 주장했다는 장치만 알아두시라고요. 일단 실천되지는 않았어요. 요 두 개는 어때요? 그죠? 실천이 된 거고요. 여기는요.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주장일 뿐이에요. 실천되지는 않았어요. 네,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북한의 토지개혁은요. 무상으로 몰수해요. 그리고요. 무상으로 분배해요. 네.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거 무슨 국가 같아요? 사회주의가 공짜로 땅 뺏어가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 땅을 뺏어가요? 사회주의 냄새 펄펄 나잖아요. 사회주의 냄새가 나는데 좀 어려운 거예요. 7급 한사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사회주의는 경제가 뭐예요? 공산주의죠. 공동생산, 공동분배잖아요. 그럼 사유재산 인정되지 않아. 그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 시기에 북한의 토지개혁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요 상황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거. 선택 잘 골라야 돼요. 구급 어려운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7급 한사 무조건 잡아야 돼요. 잡아봐. 선생님 지문 만들어 볼게. 북한의 46년 북한의 토지개혁 시기에 무상몰수, 무상분배잖아요. 그죠? 이때 북한의 토지개혁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바뀌었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는 인정하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이게 다시 집단농장제로 바뀐다고. 집단농장제로 바뀔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사유재산이 이때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굉장히 어려운 함정에 빠질 수 있어. 다 알고 이런 디테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북한에서는 자, 아무 생각 없이 지주들이 그대로 남과 북이 나뉘어지자 평생 동안 평양에서 함경도에서 항해도 살던 사람들이 자기 집, 토지 다 놔두고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어. 통일됐다고. 그 이제 계속 사는 거 아니야. 이제 독립됐으니까. 그런데 하필 김일성이라는 체제가 들어와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버렸다고.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토지를 다 뺏어간다고. 자기 집에 5정보만 남겨놓는다고. 우리가 한 1000정보, 5000정보를 가지고 5정보 정도면 농사 지을 것 남겨놓고 다 뺏어간다고. 우리 남쪽은 3정보예요. 우리는 3정보만 남기고 국가에서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토지를 빼앗겼던 북한 지주들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김일성 정권을 찬성하겠어? 반대할까요? 반대하겠지. 야, 얘들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애들인데? 야, 이 5정보 맞아. 다 팔아. 다 팔고 어떻게 할까요? 남쪽으로 내려와. 상당수가 내려와. 지금처럼 38선이 없던 시절이야. 그냥 말뚝 딱 38선 이렇게 딱 꽂아놓은 것밖에 없어. 그럼 보지 않는 상황에 야간에 어떻게 가족들 다 데리고 짐보따리 싸가지고 남쪽으로 다 내려와. 서울로 다 내려와. 서울의 인구는 증가될까 감소할까? 증가하지. 그럼 우리나라의 서울의 인구는 물건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물건 가격은 올라가겠지. 인플레이션이 발생될까? 디플레이션이 발생될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지.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선택지문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해방된 전 전국의 물가 가격이 상승했다. 왜 상승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생필품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인구는 계속 유입돼 와. 북한의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들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쪽 중국에서 독립운동했던 어떻게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자들이야. 코드 맞지 않게도 그리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자본주의 선택은 민족주의 계열인 우리 남한으로 계속 대고 들어온다고. 그럼 남한의 인구는 증가돼. 대신 북한의 인구는 감소돼. 우리나라 북한 물어보기에 우리 남한 걸 계속 끊임없이 물어볼 거라는 얘기지. 이해 가셨죠? 자, 남한 거 볼게요. 남한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린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유상이지. 돈 주고 사와야지. 유상 매입이에요. 몰수란 말을 안 써요, 여기는. 유상 매입? 돈 주고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도 이익은 남기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돈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유상으로 분배하게 된다고. 유상으로 분배하고. 대신에 지주에게는 몇 정보 남겨놓고요? 3정보. 북한은요? 5정보예요. 이유는요? 북한은 토지개혁이야. 뭐가 포함된 거지? 산림하고 농지가 포함된 거야. 우리 남한은요? 산림, 산 있잖아. 산은 재해야. 우리는 순수하게 농사 짓는 농지만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3정부, 5정부 달라져요. 그리고 북한은 우리 남한에 비해서 훨씬 땅이 더 척박해요. 농사짓기도 척박해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다 보니 북한은 5정부, 우리는 3정부를 지주에게만 남겨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몇 정부씩 가져야 되는 우리 남한 사람들은? 이승만의 토지개혁 이후부터는 다 3정부. 다 3정부라고. 평등해진 느낌이 들지. 그죠? 남한에 다 3정부가 되면 다 평등해진 느낌이 들잖아. 단점도 있겠지. 그 단점이 뭘까? 우리 출제자는 이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고. 자, 남한에 다 3정부씩 누구나 다 토지를 가졌어. 다 초장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야. 왜? 국민 누구나 다 3정부씩 토지를 나눠주는 거야. 대신에 갚아야 돼.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야. 단점이 뭐 있을까? 좋은 점은 누구나 토지를, 농사질 땅을 다 갖게 됐다는 거야. 소장농이 사라졌다는 거야. 근데 지주가 사라졌지. 주주라는 것은 땅을 많이 가진 주잖아. 50정부, 60정부, 70정부 가진 사람들이냐. 땅을 다 내놔야 되잖아, 국가에. 문제는 땅을 판 그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100정보 가졌다면 95정보를 팔았을 거 아니야. 그 돈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돈으로 뭐 해야 돼? 땅을 살 수는 없어. 3정부밖에 제한되지 않으니까.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3정부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왜? 이제 막 해방된 전국에 누구나 다 농사지을 땅을 다 구매줘야 하는 원칙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럼 95정보, 이 나머지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 재투자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돈이 생겼으니까. 그럼 재투자는 뭐 돼? 기업, 공장을 설립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 전쟁이 터졌어. 전쟁이 터졌다고, 하필. 우리가 49년에 법을 발의해가지고 50년에 시행을 해. 근데 5개월도 안 돼가지고 6월 25일 전쟁이 뻥 터졌어. 법은 만들어고 막 시행되고 있는데 그 돈 받았던 95정부가 예를 들어 10억이라 쳐봐. 10억 정도 돈을 만들어놔서 공장 회사 설립 만들었다고. 6.25 전쟁 났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에 있으면 돼, 안 돼? 어떻게? 다 낙동강으로 내려가고 대구로 내려가고 지금 부산까지 내려갔잖아. 대구까지 북쪽 선에 넘어갔잖아. 우리 어디까지 가는 최종 목적지가 부산까지 가게 됐다고. 이때 포탄 맞아 죽은 사람. 포탄 맞아 죽은데 어떻게 희귀한 문선이가 호주머니 안쪽에 그래 집어 넣어놨다고. 포탄 맞아 같이 산화돼 버린다고. 같이 날아가 버린다고. 왜? 포탄 계속 떨어지니까. 부산 갔다. 부산에 갔더니 가는 도중에 쌀이 다 떨어졌다. 가족이 한 10명 정도 갔다. 걱정하지 않고 가지. 야, 좀만 기다려. 부산에 가면 우리가 쌀을 사가지고 밥을 해먹을 수 있어. 부산 시장에 갔더니 쌀을 판매하긴 하는데 이거 토지 문서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쌀을 한 20가마 정도 최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산에 상인들 쳐다도 안 봐. 뭔데요 그거? 이거 국가에서 지급된 중요한 문서인데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쳐다도 안 본다고. 뭐가 되는 거야? 국가에서 준 이 문서는 뭐가 되는 거야? 아무짝에 필요 없는 맹탕 종이 휴지에 불과했다는 거야. 안 돼요? 그럼 한 가마만 주세요. 한 가마? 알았어, 한 가마. 결과적으로 우리 전쟁 와중에 이런 문서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기업을 설립한다든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다 자초돼 버렸다고요. 이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그래서 해방된 전국에 우리나라에 기업을 만드는, 대기업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만드는 이런 자본가 세력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 시기에 이제 정권과 결탁하는, 우리 자주 얘기하는 이런 결탁 세력들에 의해서 기업들이 만들기 시작하거나 또는 친일했던 세력들이 부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그대로 그 기업을 물려받아요. 일본 애들이 했던 공장, 회사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시간 동안만 정부에 돈을 납부하게 되면 자기 게 돼요. 그러면서 해방된 전국의 상당수의 기업인들이, 친일 지주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유착하면서 권력 세력까지 발달해요.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치 일선에까지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도 찾고 자기 신분을 또 자기 기업을 계속 살리려는 이런 의지들이 계속 분출되고 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근대사회 해방된 전국의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친일을 갖다가 제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친일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요거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지금 아까 암기사항 지금 하나 해봐요. 자, 이거 뭐예요? 조선, 건국, 동맹이에요. 이건요?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예요. 여기는 뭐예요? 다 조선 들어간다고. 조선 인민공화국이에요. 순서 보는 것도 하나 두 번째 암기 갑니다. 첫 번째 암기사항 됐고 두 번째 암기 갑니다. 이렇게 잡을게요. 자, 미정 세븐입니다. 미소 공동 이혼회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좌우 합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2조 집회 갑니다. 2조 집회 출판 인쇄소 이름 뭐라고요? 정판사 2조 집회 사건이라고. 요것 때문에 미 군정이 빨갱이 돌린 짓 잡아들이기 시작한다고요. 이거 뭐예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유엔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한다고요. 좌우합작 7원칙이 등장한다고요. 좌우 7원칙에 토지개혁 나온다고요. 토지개혁 나온다고요. 북한, 남한 요거라고요. 좌우합작 7원칙에 유상몰수, 무상분배 나온다고요. 비현실이라고 그랬죠. 오늘 암기사항이 좀 있습니다. 동건이 미정 세븐. 근데 수험생들이 가끔 이렇게 암기해주면 미정정 세븐이잖아요. 정판사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정읍발언이 먼저. 이게 이제 제가 출제를 할 거거든. 다음 시간에 순서 물어볼 거 시험을 낼 거거든. 근데 요게 헷갈린다고 시험장 가면. 그지? 실제 모의고사 보면 헷갈릴 거야. 봐봐. 요거만 해봐. 정판사 몇 글자지? 정읍발언은 몇 글자지? 네, 1, 2, 3, 4. 됐어? 이렇게 잡으라고. 헷갈리지 말란 얘기야. 분명히 이걸 바꿔서 낼 거거든. 내가 이렇게 순서를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바꿔 낼 거거든. 정판사, 정읍발언 3, 4. 정판사, 정읍발언 3, 4.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해서 암기상 꼭 잡으셔야 됩니다. 좀 더 있으면 쓰겠는데 실패한 원인들은 좀 이따가 식사하고 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